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서울에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그 서울 1년 살 때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동아일보에서 발행되는 신동아 예판을 했는데 그때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동아 정기 구독 예약제를 모집하는 그런 예판원이었는데요. 쭉 이렇게 아침에 이제 미팅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 1년 계약이 다 된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좀 줍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사투리고 이러니까 거의 잘 안 돼요. 그런데 제일 부러운 사람은 고려대학교를 온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영업 1년 다 된 걸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선배님 정기구독 끝났는데 1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러면 바로 그래요 하면서 바로 이렇게 오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앉아서 그냥 정기구독 계약자를 한 5, 6명씩 바로 해요. 근데 우리는 뭐 10개 이리 줘도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잘 하기 힘들었었어요. 미팅이 마치고 이제 영업하러 가잖아요. 조그마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기도 하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끄트머리까지 올라가서 그냥 내려서 사무실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정말 잘하면 하루에 한 3건 정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2건 이렇게밖에 못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합 월간지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얻은 경험이 좋은 책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책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주요 제목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궁금한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 그걸 잘 설명하면 거의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해서 그분의 관심사를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예판원이 되는 노하우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직장을 잡고 영업 파트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제 방금 이야기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수가 하기 전에 10년 전께 책사랑 나눔터라는 도서 대여 공간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북카페입니다. 남해 군민들 누구나 이제 우리 책방 회원이었고 또 우리 책방에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풍물반, 독서반, 등산반, 뭐 낚시반 이런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최연소 군수로 이렇게 뽑혔을 때 무소속이고 젊은 나이에 군수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책사랑 나눔터의 그런 회원들이 알게 모르게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떤 학생이 한번 이 종아리에 큰 멍이 들어왔더라고요.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책사랑 나눔터 가서 물든다고 어시가 된다고 정말 그 학생이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를 해서 정말 제가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냥 대화하는 도중에 그 옆에 큰 돌덩어리 있다고 그거 확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씨름 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과 제가 씨름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185cm, 95kg 고영주입니다. 네. 95kg 대 88kg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자, 위에 올라가 보시겠어요, 그럼 한번?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자, 시작! 자, 제가 이제 36살에 최연소 군수를 했는데 군수에 당선되니까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다. 무소속으로 어떻게 군수가 당선됐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행운하라는데 제가 행운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을 이장, 농민의 사무국장, 또 책방도 하고 또 제 아내는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집도 하고 꽃집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이제 10년, 15년의 준비와 노력 끝에 저는 군수대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촌의 군수 선거를 그냥 막 인사하고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한 게 아니고요. 95년 선거할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 당시 최첨단
여론조사 장비인 ARS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했었어요. 전체 선거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고 ARS가 그 당시는 비싸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나 정경련 이런 데서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ARS 기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군수가 해야 될 일도 물어보고 제 지지도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해서 한 번에 24개 해선을 다 하시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가는데 김두관입니다. 직접 찾아뵈지 못하고 남해 군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해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24개 해선을 동시에 보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는 거예요. 목소리는 이제 군수 후보 목소리냐 군수가 했는데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니까 군수 후보가 참 바빴는가 보다. 자기 할 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마을에 가니까 오전에 전화했던데 또 나왔어요 이러면서 막 반갑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개 읍면이 있는데 어떤 면은 또 제 지지가 높고 어떤 면은 조사를 해보니 낮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제가 선거를 해서 재연소 군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선거의 조건이랄까 상황은 경상도는 민자당이 그냥 말뚝만 꼽으면 되고 호남은 그 말뚝을 거꾸로 꼽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아요. 당만 보고 그냥 뽑는 거고 자기 지역 사람은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데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자기 학교 동문이라고 이렇게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뛰어넘어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군수 7년 동안 하면서 인사만큼은 공정하고 원칙대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공직 생활을 3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정말 주민들에게 헌신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재연소 군수하면서 있었던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군수가 되면 700명 정도 되는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 이제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빌게 되면 이렇게 메꾸는 인사도 하고요. 또 뭐 사고가 나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또 맹퇴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사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1년, 2년 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 보직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선출직 공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선거운동 때 자원봉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해주신 한 분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청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성적을 보니까 이분을 도저히 승진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승진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그렇게 선거운동도 해주고 자원봉사도 해주는데 내 이 청탁을 하나 안 들어준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침 군수실을 비웠을 때 인분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 군수실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방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환경이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 덕에 이제 카페도 깔고 이렇게 새로 했는데요. 이 인분 사건은 굉장히 제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저한테 굉장히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가 인분군수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들은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술밥을 사주고 그 자리는 가장 그 자리에 적합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95년도에 제가 이제 군수를 처음 하고 그 당시 이제 지방자치가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되신 분들이 자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축제 이런 걸 많이 준비했었어요. 근데 남해군은 축제라는 게 별 할 게 없어서 이제 남해대교 주변에 바닷가에 벚꽃이 좀 있는데 벚꽃 축제를 하려니까 진해나 하동 상계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윤중로 여의도 이런 벚꽃보다 더 남해 벚꽃이 나무 숫자가 적고 바닷가하고 벚꽃하고 좀 어우러지기는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남해군을 알릴 수 있는 벚꽃 축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좀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도입해야 되겠다고 도입한 게 번지점프. 번지점프를 가미를 해야 이 축제가 좀 홍보가 되겠다 해서 도입하려니까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남해대교. 근데 그 다리는 남해군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번지점프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한테 제가 번지점프 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 가서 좀 일주일간 사용하는 허가를 좀 받아오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 담당 그 공무원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리에 지장을 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리에 하루 40톤 되는 차량들이 수백 대 지나다니는데 다리에 이 줄을 메고 번지점프 한다고
다리에 얼마나 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기 싫다는 이야기겠죠. 그저께 이야기하는 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답을 국토관리청에 얻어올 수 없잖아요. 제가 직접 갔죠. 국토관리 유지사무소장하고 번지점프를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뉴질랜드하고 호주 이런 데서 하는 거다. 이걸 도입해서 남해군 다리에서 하게 일주일만 축제 때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니까 민성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좀 감동을 받았는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제일 처음 먼저 번지점프가 남해군에서 열린다고 홍보를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 전국에서 신청을 너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축제 홍보도 하고 담력도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볼 겸 안전하다 해서 쉽게 뛰어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번지점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제가 제일 젊은 군수니까 다리에 남해대교에 딱 서서 이렇게 다리 메고 딱 뛰어내릴 것 같은데 30m 정도 보니까 뭐 그냥 어질어질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강 큰 사람인데도 못 뛰어내리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관광객들, 군민들이 뒤에 이렇게 몇 분 서 있었거든요. 박수 치면서 와, 우리 군수님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는데 안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지 하면서 뛰었는데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물에 거의 닿을 뻔했어요. 제 홈페이지에 어디 들어가면 동영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안전교육만 받고 이래가 뛰어내렸는데 화면이 아주 전문 번지 하는 사람 뛰어내리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 플러스 벚꽃 이렇게 해가지고 제1회 남해 벚꽃 축제가 이제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 남해군이 갖고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새로운 어쨌든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리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해군에 전국에서 수많은 초등학교 축구팀들이 와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요. 남해가 해남 땅끝 마을처럼 굉장히 서울 쪽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도 불편한데도 왜 전국의 유소년 팀들이 다 남해로 왔느냐. 다른 서울이나 뭐 대구나 강주에서 축구대회를 하면 다 맨 땅에서 축구대회를 해야 되는데 남해군에 오면 월드컵 대표팀 정도가 할 수 있는 잔디구장에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남해군에 다 모였어요. 프로축구가 지금 15개 구단이 있는데 다 이렇게 큰 대도시에 있는 스타디움이 있는 데서만 프로축구를 합니다. 군 단위에서 프로축구 대항을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벌써 17년 전에 우리 남해군에서 전국 최초로 프로축구대회를 했는데 축구 그 해설하는 분이 너무 흥분을 해서 축구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잔디 해설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피파에서 양잔디를 해야만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 잔디는 이제 잔디가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축구화에 다 걸려요. 그 잔디 뿌리가. 그래서 안 되고 이제 이 양잔디로만 가지고 이제 국제 경기를 할 수 있고 프로축구를 할 수 있는데 남해군이라는 곳이 예산도 적고 또 잔디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최악의 그런 조건에서 제 비서실장을 독일로 보내고 또 잔디 기술자를 독일에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독일식 사계절 잔디를 남해군에 설치를 하고 그 잔디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 덴마크 대표팀들이 남해군을 훈련 캠프로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팀이 와서 캠프를 차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아주 좋은 잔디구장, 호텔,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덴마크 팀을 남해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가서 뭐라고 저희들이 선의어 거짓말을 했냐면 당신들이 남해군에 오면 호텔을 지을 테니 오라고 이야기하고 호텔을 짓겠다는 분한테 가서는 덴마크 팀이 반드시 오니까 호텔을 지으면 장사가 잘 될 거고 월드컵을 마치고 나면 세계적인 훈련 캠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양쪽으로 선의어 거짓말을 해서 호텔을 유치를 했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 제가 가서 덴마크 팀이 오려고 하고 호텔도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수영장만 오면 이건 완벽하게 월드컵 캠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영장 지을 예산을 주셨어요. 남해군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본고장이 됐습니다. 예산이 적고 가난한 군에서 잔디구장을 10개 만들고 야구장도 5개 만들고 스포츠 파크를 만들어서 겨울철 전지훈련을 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연간 남해군에 한 250억 정도의 소득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남해군이 갖고 있는 최악의 조건에